안녕하세요. 늦은 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 역시 어떤 분이 지금 이 강의를 어떻게 소개하셨냐고 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다이어트 강의 듣자고 어떤 분이 공유를 하셨어요. 근데 표정들이 굉장히 비장하세요. 야, 어떻게 오늘 뭘 해보시겠다고 하는 표정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짧게 조금씩 해봤지만 원리를 알고 내 몸을 알고 하면 훨씬 더 잘 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사님의 강의를 소비자 시절 홈미팅이라는 곳에 가서 들어보고 저도 몇 년 만에 듣게 되는 거거든요. 기대되시죠? 지금 화면에 정말 갈수록 이 화면에 정말 우리 이 강사님 스폰서님의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노트 필기 하실 준비 되셨어요? 네, 와우. 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저도 몇 년 만에 다시 듣는 강의입니다. 나의 몸도 살펴보면서 자, 아침에 했던 리셋 강의에서 이어서 다이어트 강의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김산 강사님의 다이어트 강의입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전 시간에 제가 리셋에 관련해서 강의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 지금 그거 이어가지고 이 시간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평생의 숙제라고 하죠. 네. 남자, 여자를 떠나서 평생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해야만 되고요.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이 어떻길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스트님, 저 화면 공유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화면 공유. 호스트 권한을 넘겨드리면 될까요? 아, 네, 넘겨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죠? 제가 이걸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아, 네. 잠깐만요. 이 카톡 소리가 저한테 나는 소리 아니죠? 네, 제 거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PC로 들어오다 보니 이거 자, 당황스럽네요, 다이어트 버섯님. 넘기셨어요? 아니, 못 넘겨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들리세요? 네. 거기 화면 공유 네. 아이콘 옆에 네. 더보기 같은 거 클릭하시면 네. 그 권한 설정하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모두 공유 가능 이런 거. 고급 공유 옵션. 모두가 화면 공유 가능. 아, 일단 했습니다. 호스트 넘겨졌어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부족한 1%, 2%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룹니다.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더해져서 저희 그레이터스 팀이라는 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이어트. 다들 다이어트 하면은 살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살이 없는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살 많은 사람들만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른 사람들이 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누가 봐도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죠. 많이 부으신 분들이라든지 체지방이 좀 많이 나가 보이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다이어트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자, 누가 화면에다 낙서를 했네요. 누군지 모르겠네. 자, 다이어트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비만은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10대 건강 위험 요인,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비만 때문에 오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비만은 질병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살이 많다, 그냥 뚱뚱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살 좀 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이에요. 기저질환이라고 우리가 계속 TV에서 이야기를 하죠. 기저질환 환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위험하다.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비만인 환자가 그렇습니다. 비만인 환자는 그냥 비만일 이유가 없어요. 비만이신 분들은 꼭 한두 가지 병을 갖고 계십니다. 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희한하죠?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비만이어서 뚱뚱해서 몸에 여기저기가 아플까? 아니면은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체지방이 늘어났을까? 그거를 먼저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뚱뚱하면, 뚱뚱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아픕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요. 가장 많이 안 좋은 데가 눈에 띄는 데는 관절이에요. 관절이 나갑니다. 심각하게 손상이 되기 시작해요. 적정 체중을 지탱을 하고 있는 관절이 그래도 내가 평생 써야 되는 관절인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체지방이 많이 나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되면은 관절에 그만큼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절도 안 좋아집니다.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 중에 만성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걸리신 분들이 비만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살부터 빼세요. 살부터 빼세요. 그럼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살부터 빼셔야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니까요. 계속 이럽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약물에 의존한 다이어트예요. 약물에 의존한. 그리고 정말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위를 절제를 합니다. 예전에 위 절제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위 절제에 대한 그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 10대 건강 위험 요인이에요. 이게 뭔가요? 자,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살을 빼야 되는 이유예요.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크게 원인이 되는 게 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점점 살이 찌게 되죠. 그 말인즉슨 당뇨,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뇨겠죠. 자, 비만의 원인을 볼게요. 희한해요. 정서적인 요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잘못된 식습관을 불러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몸을 안 움직이게 됩니다. 누워있게 돼요. 자꾸. TV 앞에 소파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다 그래요. TV 앞에 소파가 있어요. 그 소파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TV 앞에 저희 집에도 그래요. 누워서 보란 얘기겠죠? 편한 자세로. 최대한 편한 자세로. 그런데 정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TV 앞에 있는 소파부터 치우셔야 됩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은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본인 노력에 의해서. 부모가 비만이에요. 그럼 자식이 비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부모가 먹던 식습관이 그대로 아이 때부터 전달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체구가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살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뚱뚱한 게 아니에요. 골격이 큰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거기에 살이 조금 붙다 보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비만이다? 유전인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식습관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비만인 겁니다. 아이의 비만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100% 부모 잘못입니다. 100%. 이거를 끊어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계속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성인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하시면 돼요. 두개 좀 물어보자. 제 목소리가 조금 전에 안 들리셨나요? 자, 비만에 걸리기 쉬운 생활 습관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야지 식사를 한 것 같다. 배가 불러야지. 그리고 빨리 먹으면 잘 씹지를 않는다. 이것도 역시 어렸을 때 만들어진 식습관이에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저녁 식사가 늦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저녁 식사가 늦으면,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저녁 식사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에너지 대사 때문에 그래요. 3끼를 먹게 되는데 아침 식사를 굉장히 늦게 하면은 밤 늦게까지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뭔가를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식 기회가 많고 간식을 자주 먹는다. 폭식을 하고 회식이 많다. 좋고 싫은 음식이 분명하다. 자, 이거를 편식이라고 하죠. 편식. 한쪽에 치중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혹은 비타민, 미네랄이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면은 이거 몸에 병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영양분이 아니에요. 골고루 필요해요. 골고루.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음식을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량음료를 자주 즐겨 마신다. 청량음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당을 이야기해요. 당.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산다.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산다. 이런 분 계시죠? 먹을 만큼만 사면 되는데 꼭 사다 보면 장바구니가 무거워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버리죠. 근데 버리는 게 아까워서 뭔가를 해 먹습니다. 살찌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텔레비전을 볼 때 항상 무언가를 먹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TV 볼 때 뭔가를 주섬주섬 주워 먹는 분들이 계세요. 자, 주워 먹지 마세요. 주워 먹지 마세요. 우리 그지 아닙니다. TV를 볼 때만 TV만 보세요. 그리고 과일을 많이 즐겨 먹는다. 왜? 과일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과일이 아니라 당을 먹기 위해서 먹는 과일이에요. 당. 요즘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을 하루에 충분한 만큼의 양을 내가 섭취할 수가 없어요. 과일이나 야채 가지고는. 왜? 땅에 미네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땅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에서는 비타민, 미네랄을 거의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먹느냐? 그 단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과일을. 과당이라고 그러죠. 이건 역시 많이 먹으면 비만 걸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 운동을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매일 하루에 30분씩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더 쉽지 않겠죠?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질병이에요. 이 많은 것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뇌졸중,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라 당뇨병 대사증후군, 다낭성 난포증후군, 정맥염, 심혈관 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각종 암, 요실금. 자, 요실금도 당뇨래요. 아니, 당뇨가 아니라 비만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래요. 골관절염, 통풍.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 거의 다 들어와 있죠. 이 모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비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도 비만이에요. 아랫배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 계시죠? 아랫배만. 그분도 역시 비만입니다. 빼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연예인입니다.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저 이 사람 보고 놀랐어요. 야, 저 얼굴이 예전에 저 몸에 숨어 있었구나. 제가 이분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만인 사람들은 살만 빼면 웬만하면 다 이쁘고 멋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지민 아시죠? 쪘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 쪘다 뺐다를 나는 맘만 먹으면 한 두세 달에 한 10kg 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렇게 비만과 적정 체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코 몸에 좋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배우 조진웅. 멋있지 않나요? 40kg 뺐습니다. 정확히는 38kg를 뺐대요. 사람이 다르죠? 배역 때문에 뺐습니다. 이 사람은. 배역 때문에. 자, 이분이나 이 홍지민이나 이 연예인, 이 세 분 같은 케이스는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쪘다 뺐다를 해야지만 몸값이 올라가겠죠. 캐릭터에 맞게 몸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쪘다 뺐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빼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는 이유. 훈남이 되기 위해서, 훈녀가 되기 위해서.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 이 동그라미를 보세요. 5 사이즈의 옷을 입고 싶어서. 여자분들 그러신가요? 5 사이즈 옷을 입고 싶어서. 두 번째,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뚱뚱한 엄마의 몸매를 창피해해서. 충격적이죠.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사람들이 첫인상을 보잖아요. 첫인상의 면접의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앞두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는 진짜 이유일까요? 그리고 기타의 자아 만족을 위해서 활동하기 불편해서 결혼 전에 날씬한 몸매가 그리워서 정말 단순한 생각들이에요. 5 사이즈 옷을 입고 싶어서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뚱뚱한 엄마의 몸매를 창피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 정말 단순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유 때문에라도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진짜로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으시면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 병원에서 눈을 감아요. 그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크루즈선에서 80대 노부부가 크루즈에 승선을 했습니다. 80대인지 90대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재밌게 활동을 했어요. 크루즈 안에서. 그 기간 안에서. 춤도 추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즐겁게 하고, 부부가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면서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하고, 노부부가. 근데 크루즈가 하선을 할 때쯤에 그 부부가 안 보이는 거야. 그 객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두 부부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세상과 이별을 하셨습니다. 사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사인이 뭘까요? 노화입니다. 노화. 자연사요. 그 두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손을 잡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은 이런 게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만성 퇴행성 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계속 아파하다가 산소 호흡기로 연명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평소에 내가 건강 관리를 충분하게 잘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자연사할 수가 있어요. 수명을 다하는 거죠. 질병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수명보다 앞당겨서 세상을 뜨는 게 아니라 수명을 다하는 거죠. 자연사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금 다이어트하세요. 그 죽을래? 다이어트 할래? 다이어트. 아파서 죽기 싫으면 다이어트를 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와닿지 않나요? 다이예요, 다이. 제가 이 그림을 찾고서 빵 터졌습니다. 야, 이거다.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이미지다.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 건강한 삶,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의지 부족입니다. 의지 부족.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아까우니까 먹어요.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는 게 있을까요? 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물 먹으면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건 부종입니다. 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되면은 셀룰라이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그거는 염증이 굳어버린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는 건 없습니다.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기뻐서 슬퍼서 외로워서 먹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요. 입이 심심하니까 먹어요. 음식이 눈앞에 있으니까 일단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요. 운동은 내 체질에 맞지 않아 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살찝니다. 그럼 다이어트 못해요.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무리한 목표 체중 설정. 한 달 안에 내가 10kg를 뺄 거야. 지방 흡입을 하세요. 다이어트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라는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식이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자, 운동 이야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운동해야 되는 이유는 다이어트에 필요한 거는 일단은 식단 조절도 필요하지만은 가벼운 운동, 평소에 꾸준히 했던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만이라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근육량을 늘리셔야 돼요. 근육량이 늘어나면은 지방 연소가 확실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에 집착하는 다이어트가 있죠? 칼로리. 칼로리에 집착하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반드시 요요가 와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제가 이걸 해봤어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언제 했었냐?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굶고 운동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써 하는 줄 아세요? 살 빠집니다. 쫙쫙 빠져요. 기운도 빠집니다. 쫙쫙 빠져요.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그게 큰 후유증으로 남진 않았어요.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 30대 이후에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거는 일단은 영양실조가 당연히 올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식증이라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식증이라는 병명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로 무너진 건강 상태. 자,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이어트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나만 제대로 마음 먹으면 돼요. 나만.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리셋 다이어트를 소개를 합니다. 리셋 다이어트가 뭐냐? 리셋은 말 그대로 몸을 초기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셋 다이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급격하게 단기간에 체중이 쫙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칼로리 다이어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리셋 다이어트는 일단은 내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몸 상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kg이야. 근데 40kg까지 감량을 하고 싶어요. 자, 50kg 정도 되는 사람이 40kg까지 감량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정 다이어트는 2달에서 3달이에요. 다이어트 기간은. 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독소가 작게는 1kg에서 많게는 3kg, 더 많게는 5, 6kg까지 빠져요. 그 빠지는 건 독소의 무게고 염증의 무게입니다. 체지방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빠집니다. 빠진 상태가 그 다음에는 안 빠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는 일주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주 빠지고 2주 안 빠지고 한 주 빠지고 2주 안 빠지고 될 수도 있고요. 2주 빠지고 한 주 안 빠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단식으로 빠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리셋 다이어트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하면 요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셋 중에 뭐 하나를 제한을 해서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체중은 급속도로 내가 원하는 만큼 단기간에 뺍니다. 그런데 요요가 와요. 요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요요. 요요가 왜 다이어트 하기 전에 나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인 거예요. 요요는 단기간에 칼로리로 감량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요요라는 게 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요요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몸이 희한한 게 내가 50kg에 50kg에서 40kg 감량한다고 칠게요. 한 달 만에 뺐어요. 10kg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쭉 우하향 곡선으로 뺐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처음에 시작했던 50kg에서 한 달 만에 빠진 거를 몸이 적응을 못합니다. 호르몬 분비부터 시작해서 뇌세포, 뇌에서 인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다이어트가 끝나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밥을 한 끼 먹습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먹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사용하지 않고 저장을 해버립니다. 이게 요요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살쪄요. 2끼를 먹으면 더 찌겠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게 원상복귀 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게 요요예요. 근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감량을 시킨 체중이나 사이즈는 그렇게 한순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 한 주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빠지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냐 내 몸에서 모든 호르몬 대사가 빠진 체중에 맞춥니다. 심장 박동부터 시작해서 세팅하는 기간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정상이라는 걸 인지시키는 기간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몸에서 인식을 했으면 그 다음번에 또 빠집니다. 필요한 만큼 빠져요. 그리고 일정량 빠지면 또 안 빠져요. 똑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 왜 안 빠지느냐? 그게 몸에서 인지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안 빠집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40대예요. TV를 보니까 아이돌이 너무 이쁜 거야. 내 소시적이 생각이 나는 거야. 10대 때, 20대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 몸매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렇게 못 돌아가요. 네, 그런 욕심은 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돌아가지 못하겠지만은 최대한 현재 갖고 있는 나의 나이에 맞게 가장 아름다운 몸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절대 처녀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과중한 체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무리해서라도. 자,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1단계 프로그램. 자, 아침에 보시면은 눈 뜨자마자 화이버지 플러스라고 하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식사 대용식인 뉴트리밀과 각종 영양제를 먹습니다. 점심도 점심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저녁도 아침과 똑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화이버지라는 걸 한 번 더 먹습니다. 식이섬유를. 이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 두 개는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헬스팩 1포, C300 2정, 헤파실 4정, 코키논 3정, 바이오메가 4캡슐, 알로엔즈 2정, 뉴트리밀 3스푼. 자, 이렇게 먹고 점심때는 C300 4정, 헤파실 4정, 코키논 2정, 오메가 8캡슐, 알로엔즈 4정. 여기에 뉴트리밀 밥과 함께. 뉴트리밀이 밥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는 균형 잡힌 영양으로 채워야지 올바른 다이어트가 됩니다. 또 하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기준 정확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최소 한 끼에 200에서 300kcal의 칼로리를 섭취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이나 다이어트 식품들을 보면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100kcal 이하로 제한된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거예요. 적정 칼로리는 유지를 해줘야지 요요라는 게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하루에 최소한 이 모든 걸 다 따지면은 하루에 최소한 750kcal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먹지 않고 칼로리 제한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요요가 옵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아주 쉽게. 염증과 독소를 해결해라.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체 모든 염증이 100으로 보면은 그 중에 80%가 지방과 함께 녹아져 있다고. 과학자가 말이에요. 염증을 제거를 하면 살 빠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팔뚝이나 옆구리나 복부나 허벅지나 등을 만져보세요.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염증이에요. 왜 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그게 염증이에요. 자, 그걸 빼셔야지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염증도 높아집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뭘까요? 쌀밥. 탄수화물이죠. 쌀밥. 그거 대신 뭘 먹으라고 하죠? 현미밥. 그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서 비만이 촉진될 수 있다. 촉진될 수 있다가 아니라 촉진이 됩니다. 잘못 썼어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서 비만이 촉진됩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요. 올바른 다이어트가 될 수 없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배가 고파요. 호르몬 분비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림을 비교를 해보세요. 왼쪽 그림이 이쁜가요? 오른쪽 그림이 이쁜가요? 자,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 양을 높이시면 돼요. 아주 단순한 원리죠? 섭취하는, 우리가 먹고 있는, 하루 3끼 먹고 있는 칼로리 양보다 쓰는 칼로리 양을 더 높이면 돼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잘 먹는데 살 안 찌는 사람들. 부럽지 않으세요? 왜 살이 안 찔까요?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상상 이상의 칼로리를 소비를 해요. 과학적인 데이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학적인 근거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게 혈액을 통해서 각 필요한 곳의 조직이나 장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발생되는 불필요하게 그리고 필수 불가결적으로 발생되는 게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꼭 필요한 역할도 하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몸을 가만히 놔두고 움직이지 않고 생각을 정말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죠. 몰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그 산소의 80%가 뇌에서 사용됩니다. 희한하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냐면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크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큰 숨을 들이쉽니다. 뇌에서 산소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살이 안 찝니다. 운동을 안 해도.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 앞에 있어요. 살이 안 쪄요. 정말 잘 먹습니다. 먹을 때는. 안 찝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네, 그만큼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절대 안 찝니다. 소비 칼로리량을 높이세요. 기초 대사량 플러스 운동량입니다. 운동. 결국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조절을 해야지 내가 다이어트가 돼요.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체중을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제가 오전에 리셋 강의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뉴트리밀이다. 뉴트리밀. 한 끼 식사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식사 대용식이에요. 복합 탄수화물, 소화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그리고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혈액 속에서 내가 흡수되고 이용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게 혈당 지수예요. GI 수치. 포도를 100으로 봅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봐요. 포도당을. 포도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죠. 당으로 전환돼서 포도당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높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가루, 탄수화물, 그리고 쌀, 흰쌀밥, 그리고 그것보다 낮은 GI 지수가 100 이하인 제품들을 섭취를 하라 그래요. 되도록이면 50 이하인 제품들을, 식품들을. 그 이유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고 천천히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에너지가 천천히 만들어지고요. 천천히 사용돼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먹는 것과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낮은 식품을 먹으면 쉽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높은 식품을 먹게 되면 금방 배불렀다가 금방 배고파집니다. 국수를 양껏 먹고 뒤돌았으면 배고프다 그러죠. 그죠? GI 지수가 높아서 그래요. 먹을 때는 순간적으로 포만감이 확 올라옵니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으로 전환돼서 몸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식후혈당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나면은 그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증상이냐? 저혈당이에요. 어지럽죠? 탄수화물 중독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럼증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 떨립니다. 발도 떨려요. 수전증 같이 떨립니다. 제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는 한 끼에 밥을 먹을 때 보통 쌀밥을 4~5공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저는 살이 1도 안 쪘어요. 그 당시에는. 희한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끼니 때가 됐을 때도
밥을 내가 만약에 제때 내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럼 손발이 떨립니다. 어지럽고. 그게 저혈당 증상이에요. 그때 뭔가를 입에다 막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당뇨병을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사탕을 갖고 다니죠. 그죠? 설탕을 갖고 다녀요.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의 대표적인 게 야채예요. 야채. 야채 많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소화흡수 속도가 느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사 후 포만감이 지속이 됩니다. 충분한 한 끼 식사 대용식이에요. 고단백, 단백질 많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한 끼에 충분할 만큼 들어있습니다. 권장 섭취 대상자 보시면은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 불균형인 분,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 불균형인 분,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 장기간 내가 다이어트 목표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품을 하나만 권해달래. 그럼 뭘 권해드릴까요? 헬스팩 권합니다, 저는. 제가 이 화면을 띄웠다고 해가지고 정답이 뉴트리밀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헬스팩 권합니다. 헬스팩. 근데 거기에 조금의 돈을 내가 더 추가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뉴트리밀 권합니다. 뉴트리밀. 식사 대용식으로. 그럼 빠집니다. 살. 체지방, 염증 같이 빠집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두 번째, 비타민과 무기질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부족이 비만을 야기시켜요. 왜? 염증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은 호르몬의 원료예요. 호르몬. 어떤 분인지 기억을 안 나는데 엊그저께 톡방에다가 그런 질문을 올린 적이 계세요.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되느냐? 자, 이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글을 달았는데 사람 몸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은 뭘 먹어야 되는지 쉽게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어요.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관련 질병에 내가 걸렸어요. 호르몬 한증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호르몬 관련 질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뭘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호르몬 원료가 되는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호르몬 관련 질병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염증이 많거나 어디 여기저기 아프다.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담 걸린다는 표현이 있죠? 이거를 서양의학에서는 혈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전. 어느 한 군데 뭉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뭘 권하느냐? 유산화 제품 중에 프로그라바놀 C300을 많이 드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왜? 염증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사람 몸은요, 영양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영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몸이 아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 병명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비만, 항진증, 저하증, 이런 모든 질병들. 근데 내 몸에 얼만큼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내가 수치로 잴 수가 없잖아. 그 방법은 있습니다.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많이 집어넣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이 집어넣습니다. 많이. 얼만큼 많이? 설사할 때까지. 그러면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사람 몸은 단순합니다. 영양을 먹고 살아요. 사람 몸은. 왜?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양 불균형만 내가 채워주면 나는 아픈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 세포는 한번 만들어져서 그게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게 계속 가지 않아요.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합니다.
정확하게 7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를 제외하고 완벽하게 7년 전의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의 세포는 완벽하게 다른 세포예요. 똑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뼈까지. 그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소만 골고루 충분하게 집어넣어주면은 완벽하게 건강했던 나의 예전 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헬스팩.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헬스팩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나만 권한다. 저는 헬스팩입니다.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나타났던 그런 영양성분들이 여기 고함량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13종 정도 들어있고요. 미네랄 9종 정도 들어있고요. 항산화 성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항산화 추출물, 식물 추출물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몰리브덴이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특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이 그리고 여기에 미네랄까지 포함을 시켜서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몸에 열을 내는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에 열을 냅니다. 열을 내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만 권한다 그러면은 저는 헬스팩을 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자, 칼슘을 섭취할 경우에는 다이어트 속도가 증가합니다. 헬스팩에 들어있는 칼슘 말고 추가적으로 칼슘을 더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다이어트 속도는 증가합니다. 체지방 연소 속도가 증가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칼슘이 신경 안정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예민해집니다. 아무래도. 그죠? 왜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내 의지로 일정 기간 동안 안 먹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칼슘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근처에 가지 마세요. 예민하니까. 자, 다이어트 할 때 요요를 겪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들. 근육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거기에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프로틴이죠. 프로틴. 유천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콩 단백질이 있어요. 유천 단백질은 말 그대로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이 흡수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이 균형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제품이에요. 유산에서 나오는 웨이 프로틴과 그리고 소이 프로틴은 아미노산 균형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돼요. 닭가슴살하고 보충제하고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왜요? 아미노산 때문에요? 그렇대요. 자, 잘해보세요. 콩 단백질에도 높은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유천 단백질에도 아미노산 균형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보충제로 섭취를 하고 있는 단백질 제품에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몸을 키우시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몸을 펌핑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식단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닭가슴살이에요. 그놈의 닭가슴살. 닭가슴살에 동물성 단백질에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식품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충제로 만들기가. 그래서 보충제는 따로 먹고 닭가슴살은 따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에서 나오는 유천 단백질 웨이 프로틴하고 소이 프로틴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만 먹어도 아미노산 전환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운동을 계획하고 계시면은 유산화에서 나오는 웨이 프로틴과 소이 프로틴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소이 프로틴은 이런 게 있네요. 식사 유도성 체열 생산이 강함, 몸에 열을 낸다는 거예요.
열을 내면 연소를 시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소이 프로틴을 권해드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콩에서 추출한 이런 그 성분들로 만들어진 이 프로틴 제품은 단백질 때문에도 먹지만은 우리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콩 단백질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르몬 조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증상들을 야기를 시키는데 그거를 일단 동안 한 달 동안 잡기 위해서 소이 프로틴을 권해드려요.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면서 먹는 거는 웨이 프로틴이에요. 소이만 죽어라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몸이 벌컥되지는 않습니다. 웨이도 같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도 많이 먹고요.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야채도 많이 먹는 분이 계세요. 엄청 많이 먹는 분이 계세요. 고기도 많이 먹고 야채도 많이 먹고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있어요. 우와, 식단이 굉장히 좋은데? 왜? 야채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소처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충분한 섬유질이 다 몸에 보충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섬유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채나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질이 있고요. 그리고 곡물의 껍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질이 있어요. 이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똑같이 하는 역할은 수분하고 독소를 끌어안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같이 배출을 시켜줘요.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같이 배출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곡물 껍데기를 거의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특별하게 잘하는 역할이 있어요. 얘가 특별하게 잘하는 거. 그게 뭘까요?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곡물 껍데기 우리가 많이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현미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잡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들어있는 그 섬유질은 변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변 활동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줘요. 수분을 좀 더 많이 끌어안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독 걔네들이 식물에 있는 섬유질보다 그 곡물 껍데기에 있는 섬유질이 수분을 훨씬 더 잘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분과 함께 독소를 더 잘 빨아들여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지만 보릿고개 때를 말씀드릴게요. 보릿고개 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능하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쓰는 표현이에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농사 짓는 기간에는 쌀이 없어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보리만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먹고 살아요. 그게 보릿고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식이섬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식이섬유,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변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똥구멍이 찢어진대요. 왜? 식물성 섬유질, 풀에서 얻는, 나물에서 얻는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물에서 얻는 섬유질이 아니라. 산에서 뜯어먹는 그 풀로 인한 거친 섬유질들이 항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 피가 나요. 그때 나온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난 야채 먹으니까 섬유질 많이 먹으니까 식이섬유 그리고 그 화이버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분들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필요한 게 그 섬유질만 있진 않거든. 그리고 그 섬유질은 야채에 들어있는 그 섬유질은 굉장히 거친 섬유질이고요. 굉장히 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분들, 특히 생야채를 많이 즐겨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위벽을 계속 훑어요. 슥슥슥슥 닳습니다. 이왕이면은 분말로 된 거를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식이섬유의 특징,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 소화를 오랫동안 하게끔 도와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끔 코팅을 해줘요. 음식물들을. 그리고 혈당이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 되게끔 도와줍니다. 유산균의 먹잇감이 되고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요. 장운동, 배변량도 증가시켜줍니다. 결국 내 몸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식이섬유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따지면 영양성분이 아닙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쌓여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화이버지 플러스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구성분으로 이눌린, 유산균의 유익균의 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눌린, 이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오메가3입니다. 필수지방산. 필수지방산, 말 그대로 필수예요. 필수. 몸에 필요한 필수입니다. 오메가3는 많이 드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고등어, 등푸른 생선들, 그죠? 근데 얘네들 먹지 말라고 TV에서 얘기하죠.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캡슐로 드시면 돼요. 근데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거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해주고요.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고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도 없애줘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고요. 중성지방도 개선시켜줍니다. 수치를 뚝 떨어뜨려줘요.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게 오메가3예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유산화 오메가3의 특징, 대사 활성에 도움이 되고요. 혈관 내 염증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지방산 및 중금속 제로, 혈중 중성질 개선, 이 주황색 글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내가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어야 되는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중성지방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장에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장. 여기서부터는 장이에요, 장. 자, 우리 몸에는 유익한 균이 있고요, 유해한 균이 있어요. 유익균, 유해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중간균이라는 애도 있어요. 중간.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에요. 박쥐 같은 애요. 어떨 때는 쥐 같고요, 어떨 때는 새 같은 애들. 그게 중간균입니다. 근데 중간균은 재밌어요. 유익균의 먹이가 많이 들어오거나 유익균이 많이 들어오면 유익균 쪽으로 붙습니다. 근데 유해균의 먹이가 많이 들어오거나 유해균이 많이 만들어지면 유해균 쪽으로 붙어서 유해균의 양을 늘립니다. 그게 중간균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유익균의 양을 늘려야겠죠. 늘릴 수 있습니다. 유익균의 먹이를 많이 먹으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야채예요. 그리고 그게 섬유질이에요. 유익균의 먹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예요. 이눌린. 그래서 유산화 제품 중에 두 가지 제품, 화이버지 플러스와 프로바이오틱에는 이눌린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같이 들어있어요.
다녀왔습니다. 바뀝니다. 다음 환경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유산균 말씀드릴게요. 유산균. 자, 살아있는 생균이에요. 그리고 장의 면역세포의 7, 80%가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생균,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왜? 면역세포의 7, 80%가 장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손상된 점막의 항체 생산에 도움을 주고요. 장내 방어력을 강화시켜주고 면역 기능도 강화시켜줍니다. 유산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한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생균, 유익균을 몸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중간균이 유익균에 붙어서 유산균의 증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산균이 많이 증식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정 양이 존재합니다. 장 속에 균이. 그걸 100으로 보면은 100 중에 30이 유익균이었어요. 그리고 50이 유해균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20은 50으로 붙어서 70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20의 중간균이. 근데 그거를 유산균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균이 들어가서 그 비율을 이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균 쪽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100 중에 유익균이 7, 80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장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프로바이오틱이에요. 100억 개의 유산균을 한 포의 스틱으로, 손가락만한 스틱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잡균이 들어있잖아요.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에는. 장까지 끝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균주만 집어넣습니다.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침에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가지 균주예요. 락토바실로스 남노서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라는 장까지 살아가는 두 가지 쥐지균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균주만 들어있어요. 50대 50으로. 그래서 먹었을 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입니다. 자, 장은 산성이에요. 여기 장내 산성화 유지라고 써있죠. 장 환경은 산성입니다. 피부 환경은 약알칼리예요. 자, 유익한 유산균을 증식을 시킵니다. 산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왜? 안 좋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장에서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산성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병원서 박테리아를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다이어트에 필요한 제품, 알로에. 근데 우리가 지금 2단계 프로그램을 보면 알로엔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알로엔지가. 근데 저는 여기 알로에를 집어넣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자, 장, 면역,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기본이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알로에가 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지방 및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방하고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을 분해하고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속도를 붙이는 데 도움이 돼요. 알로엔즈입니다. 알로에 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엔자임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잔뜩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이 6가지의 소화 효소가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게끔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역할. 활발한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게 알로엔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은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부수적인 내용.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내용은 이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화 효소.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게 헤파실이에요. 자, 간이 굉장히 큰 장기이고요.
우리 인체에서 두 번째로 큰 장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혈액이 오염이 됩니다. 왜? 모든 독소들은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간문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간이 손상이 되면 우리 혈액이 오염되고요. 결국에는 인체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 할 때 헤파실이라는 제품이 필요한 이유. 간 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GOP, GPT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혈액 검사하면 나오죠. 간에서 만들어내는 효소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감기 걸려도 이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바이러스하고 싸우느라고 이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추워져도 수치가 올라가고요. 더워져도 수치가 올라가요. 그 말인즉슨 크게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 수치가 4,000, 5,000, 1000 단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000 단위로 넘어가면은 간 경화예요. 1000 단위로 넘어가면.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지방간 상태가 1000 단위로 넘어간 상태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원활해져야지 대사작용이 원활해집니다. 왜?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요.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돌게 되게 도와주는 게 간이에요. 간이 청소가 돼야지 깨끗한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돕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곳에서 영양 공급도 하고요. 노폐물도 끌어안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좋은 점.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이게 없어도 피로도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게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신다 그러면은 헤파실을 같이 드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염증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대부분이 지방에 녹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근데 여기 빨간색 글씨로 염증 제거, 프로그라바놀 C300은 염증을 제거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염증 제거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그럼 일단 내 혈관이 깨끗해지고요. 혈액이 깨끗해지고요. 지방이 사라지고요.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요. 코엔자임 큐텐이 주성분인 코키논 3고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필요한 이유.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다이어트,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요요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다이어트, 리셋 다이어트를 해서 그거를 평생 지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근육형 몸을 만드세요. 운동을 하시란 얘기예요. 1단계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운동하지 마세요. 왜? 안 하던 운동을 1단계 때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1단계 때 먹는 비타민들이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 나쁜 것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1단계 때는. 근데 2단계 때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권해드려요. 운동하세요. 그래서 근육형 몸을 만드세요. 근데 리셋 다이어트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근육이 늘어요. 지방이 빠지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먹죠? 여러분. 그죠? 근데 리셋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다이어트에 들어가면은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육의 70%가 물입니다. 근육량이 는 게 아니라
근육에 있는 수분량이 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수치를 재면 근육량이 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육량을 어떻게 해서 는다? 운동을 해야지 늡니다. 정확히 따지면 근수분량이 는 거예요. 그래도 활동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죠. 근수분량이 늘어서 근육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리고 잘 쓸 수 있게끔 유연해져 있으니까.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고 평생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자, 올바른 다이어트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쭉 읽어드리고 끝낼 거예요. 단백질 필요합니다. 근육, 뼈, 혈액, 호르몬 등의 신체 구성 요소로서 에너지를 내는 대량 영양소입니다. 다이어트 시 느끼는 포만감 및 줄어드는 기초대사량이나 근육을 위해 평소보다 섭취량이 더 권장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콩 단백질, 유천 단백질 말씀드렸죠. 탄수화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가 사용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영양소고요. 부족할 시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저하되므로 다이어트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는 거고요. 건강을 해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지방, 고단백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걸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정,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한다. 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포막이나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지방이니까. 그런데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얘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 시에도 권장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지방산, 얘는 굉장히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에너지 대사와 인체를 구성하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아주 적어요. 1%도 안 돼요.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1%도 안 되는 성분인데 얘네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얘네가 없으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연소되지 않고 쌓여요. 이미 쌓여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연소시키고 싶으시면은 활성화된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게 헬스팩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하나만 추천해 드린다면 헬스팩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 진행 시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어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량도 같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리셋 다이어트가 굉장히 과학적인 다이어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영양 및 활력, 에너지 대사를 위해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일반 식사와 함께 섭취 시 소장에서 통과하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천천히 소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당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돕습니다. 섬유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고함량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화이버지 식이섬유를 식사 전에 먹죠. 항상. 식사 전에 먹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고 먹게 되면은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어. 왜? 포만감이 있거든. 일부. 화이버지 먹으면. 그렇지 않나요? 화이버지 먹었는데 막 배가 고픈가요? 그러진 않죠. 네. 포만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식사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게 화이버지입니다. 화이버지를 물에 타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두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굳습니다. 젤처럼. 수분을 쫙 빨아들여요. 그게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포만감을 만들어줍니다. 최소 하루에 25g 이상 섭취하세요. 자,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파서 죽기 싫으면 다이어트 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다이어트의 가장 큰 목적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거고요. 아프지 않아야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이어트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제 오늘 다이어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의 다이어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리더님 사진 못 찍죠? 경희 리더님 사진 못 찍죠? 음소거 해제하셔도 돼요.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못한다고? 음소거 해제되죠? 안 돼요? 잠깐만요. 스스로 음소거 해제했는데? 됐어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진짜 마지막 장면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저 내일 아침에 센트럴파크 운동 갈 겁니다. 아침에 5:15.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 오늘 너무 귀한 강의인 김상 강사님께 우리 엄지척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엄지척. 엄지척 해줘. 엄지척. 제가 사진 찍을까요? 캡처할게요. 네, 네. 나좀 해줘. 엄지척. 앞에 보고. 엄지척. 하나, 여기 보고. 둘, 여기 보고. 셋. 앞에. 한 번 더 찍을게요. 맞아, 따봉. 잠시만요. 따봉 좋다, 따봉. 잠시만요. 한 번 더 봐봐. 앞에 봐봐.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아빠 손으로. 다시.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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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한다. 그리고 따봉. 한 번 더 찍을게요. 잠시만요. 따봉. 따봉. 잠깐만. 자, 마지막.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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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네, 다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